서북 대환선은 중국 서북부의 청해성과 감숙성을 돌면서 관광하는 코스로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이브 여행 코스이다. 청해성의 청해호와 차카여모를 들러 서부로 이어지는 황무지와 사막을 거쳐 북쪽으로 향하면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인 도낭에 이른다. 도낭에는 서역의 관문이면서 그 유명한 막고굴이 있다. 길쭉한 감숙성은 동으로는 황토고원, 서쪽에는 만년설로 덮인 기련산맥을 끼고 있어 중국 내륙과 중앙아시아를 이어주는 통로처럼 생겨 황하의 서북 복도와 같다고 하여 하서주랑이라고 불린다. 또 이 길은 동서양의 문물이 오가던 실크로드로 불리기도 한다. 서안에서 차로 1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곳은 1월산이다. 국력이 막강했던 토번과 관계를 위해 당태종이 당나라 종실의 딸인 문성공주를 토번의 왕 송찬간포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때 문성공주를 맞이한 곳이 바로 여기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았고 또 구름에 덮여 경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행은 바로 청해호로 출발했다. 제주도 크기의 4.5배가 된다는 청해호는 둘레가 360km나 되는 곳으로 중국에서 제일 큰 소금 호수이다. 대부분 중국의 여모들은 지각변동으로 바다가 융기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지각변동으로 주변의 수온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모여 형성된 호수이다. 담수가 모여들어 고원의 뜨거운 햇볕에 수분이 증발하여 염분이 남아 소금 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청해호는 티베터로 초원뿌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말 그대로 청색의 바다라는 뜻이다. 청해호를 떠나 차카여모로 가는 길에는 해발 3,817m나 되는 샹피산을 거쳐야 한다. 이곳에서 내려보니 바람도 강하고 7월 중순인데 기온은 10도도 안 되어 무척 추웠다. 이런 곳에는 티베트 불교에서 볼 수 있는 5색의 다르초가 있어 과객의 안전을 기원해주는 듯 했다. 일행은 차카여모에 도착하여 몽골 게르 형태의 숙소에서 잤다. 일교차가 심해 저녁이 되면 추워서 그런지 침대에 전기담요가 깔려 있었다. 차카여모의 차카라는 말은 티베터로 여모란 뜻이라니 여모여모인 셈이다. 차카여모에서 도낭까지 바로 가면 762km, 10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라 중간에 쉬어가기로 하여 새로운 목적지를 검색하였다. 새로 찾은 곳은 540km, 6시간 반 거리의 수상아단을 가보기로 했다. 아단, 중국어로 야단은 위그르어의 음역으로 벼랑이 있는 작은 언덕이란 뜻이다. 이동하는 내내 날이 쾌청하다가 순식간에 비가 내리기도 했다. 고속도로이지만 차량이 적고 중간에 사람 사는 곳이 드문드문 있으며 주유소도 잘 보이지 않았다. 가끔 광물 생산 공장이 보이면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대부분은 무인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니 통신도 거의 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도 신기루를 볼 수 있어 신기했다. 분명 저 멀리 마을이 있고 공장 건물이 보였는데 한참 동안 가보아도 풍경은 그대로 사막과 황무지뿐이었다. 다나지형을 지날 때는 비가 내려 붉게 물든 산이 보였고 사막을 지나올 때는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였다. 중간에 외계인 유적지라는 관광 표지판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무작정 가보았지만 결국 길이 끊겨 가보지는 못했다. 다만 생태계가 잘 보존된 호수를 발견한 것으로 위안 삼았다. D4 수상아단. 일행이 간 수상아단은 에메랄드빛 호수 위에 흙으로 된 봉우리 섬이 어우러져 마치 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하였다. 아마도 이곳이 상대적으로 저지대라 물이 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수처럼 되어 수상아단이라 부르는 듯 싶었다. 저지대라고 해도 이곳은 해발 2,800m이다. 이 지역은 만여 년 전 이곳에 있던 호수였으나 지질 운동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물은 증발하고 소금과 모래가 응결하여 지표가 만들어졌는데 오랜 풍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아단이다. 흙으로 되어 있지만 매우 단단하여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었다. 물론 개방된 아단 몇 개에만 올라갈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잘 잡는 것 같다. 특히 여자들은 가져온 옷인지는 모르나 빨강색 원피스가 대세이고 여러 색의 얇고 큰 머플러를 바람에 날리며 사진을 찍는다. 거의 모든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들 중에 길고 큰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몇 개씩 목에 걸고 사진 촬영에 열중인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관광지마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드론을 날려 촬영하는 사람도 자주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셔터를 막 눌러댄다. 일행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의례 카메라를 들이댄다. 물론 신기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촬영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